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한시정입니다. 오늘 시장 한 번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잘 버텨주는 듯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탄력에 제한을 받는 듯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시장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칫 손실도 나게 될 우려도 있고요. 혹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답답한 마음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험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게끔 시장을 잘 짚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언제든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 오늘 생방송 중에만 저희 열려있는 이 QR코드로 입장하셔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시간 체크하셔서 생방송 중에 들어오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당무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인사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장의 위치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야만 상승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구나. 얘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코스피 지수 200 혹은 선물 지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자 먼저 보실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다가 반등을 시도하는데 이 반등의 고점은 앞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하락이라고 우리가 보게 됐던 것이고,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초, 3월 말 정도에 팍시비에 출연하면서 계속 드렸던 얘기는 혹시 주식 있는 분이라면 시장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030 세대들 중에서 돈 복사기다. 시장이 주식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뒤늦게 남들 한 1년쯤 열심히 벌고 나서 상승 끝나고 하락할 무렵쯤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떠나라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하시고 나서 내년에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또 40, 50 세대들 중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지금 주식을 잘못하시게 되면 다 잃어버리고 노후를 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4월 초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반등을 했을 때 제가 5월 말 6월 초에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떠나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타이밍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뭐 했을까요? 인버스를 샀습니다. 자,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나갔다가 반등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 통해 살짝 반등 한 10% 정도 수익 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인버스 공략해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갔냐면 6월 23일 날에서 6월 말 정도에 차익 실현 모조리 끝냈습니다. 하락에 대한 포지션 몽땅 다 정리하고 자, 이제부터 반등할 거니까 그래서 7월 한 달은 무조건 올라갈 거고 7월, 8월 정도까지인데 문제는 8월 이후에 9월, 10월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장담할 수 없다. 그 안에 또 다른 변동성이 존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진짜야? 저는 지나고 뻥 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4월달 그리고 여기 5월, 6월 이때 이제 시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황이라는 것은 보통 경제TV에 나와서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주가를 좀 주식을 좀 나 주식 좀 해, 돈 좀 벌었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시황은 예측의 영역이냐 대응의 영역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응을 할 때 시나리오가 없이 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내가 만약에 예측했던 시나리오가 승률이 좀 높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사람의 대응 전략은 굉장히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탁스TV에 출연한 게 작년 1월 4일부터니까 지금 20개월째 하고 있고 이제 8월 말이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뭐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개월 전에 저랑 같이 이 경제TV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 중에 현재까지 남아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20개월째 빠짐없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손해를 끼쳤거나 본인이 손해를 봤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로 짐작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시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장기적으로 5년 보고 10년 보고 20년 보면 자산 시장은 우상향하지 않니? 맞아요. 이해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년 전에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하고요. 20년 전에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하고요. 30년 전에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를 계산해 보시면 10년 단위로 보통 그 20개 기업들 중에서 한 3개에서 7개가 없어져요.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네, 상장 폐지된다고요. 없어집니다. 부도가 났든 뭐가 됐든 없어져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하고 전체를 합치면 2,400여 개 정도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똘똘하고 제일 시총상위가 크다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3개 내지 5개, 많으면 7개 정도가 10년 만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시총상위 20위권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지금 2020년 이 현재까지도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보통 한 서너 개, 너댓 개 정도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으면 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KT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기업들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없어졌다가 생겨졌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시장 자체의 장기 우상향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른 종목의 장기적 우상향을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꼽아드렸던 요 한 서너 가지 종목, 그러니까 요 5손가락 안에 꼽는 요 정도 종목들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이 여전히 시총상위 20위 안에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렇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투자자보다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수익 종목들을 막 팔아요. 왜냐하면 다음 조정을 대비해서. 또 시장이 내려오고 있을 때 저점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 못했는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집을 할 때는 조금 물리면서 매집할 때가 있고 팔아먹을 때는 최고점에 팔기보다는 시세가 나는 과정에서 분할 정산을 합니다. 그게 장자방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이유이고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지금 17년째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16년이 경과했고 횟수로 17년 차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망하지 않고 돈을 계속 벌고 자산을 증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있었던 이유는 저는 많은 욕심을 내지 않는 거고요.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되게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슈퍼개미나 그런 큰 수백억대 수천억대의 자산은 저는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작은 부자, 작은 자산 정도를 제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큰 파동을 보도에 저는 잔파동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갑자기 누가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고요. 보통 왜 우리가 백보가 이씨가는 사람이 큰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백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조용히 방송을 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걸 가지고 배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기서 나는 투자자, 인베스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많아봐야 1,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예외입니다. 내가 샀어.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물렸어. 계속 물타기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수익 될 때까지 나는 존버 정신으로 버티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 투자, 나 오늘부터 같이 투자할래. 이건 같이 투자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원래 내재 가치와 성장 가치보다 싸다.
그래서 난 사서 대충 이 정도까지가 목표가니까 난 거기까지 하나도 안 팔고 버틸 거야, 보유할 거야, 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거야. 이걸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가치 투자자가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대부분 다 순환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시황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럼 그 전제를 깔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다가 저는 여기 6월 23일 날 제가 여기군요. 6월 23일 날에 학습이 출연해가지고 6월 23일입니다. 이날 제가 시장은 이제부터 올라갈 건데 7월 달 되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8월까지 오를 거다. 그러니까 주식 종목들과 만약에 종목을 잘 못하는 분들은 ETF 사는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라고 가격까지 찍어드렸습니다. 14,000원에서 13,800원. 14,000원 밑에 오면은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비중을 50%까지 채워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세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렸던 거는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15% 이상의 차익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쭉 버티다가 16,000원, 16,500원 찍고 이렇게 무너지는 날, 요 날 다 청산을 합니다. 엊그제죠, 그죠? 네, 청산을 다 끝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장이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면서 반을 챙겼고 나머지 좀 일부 챙겼고 나머지 가지고 이만큼 갈까 버티려고 했는데 탄력이 둔화되길래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레버리지가 눌려서 눌림목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날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조정이라는 개념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가격 조정을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정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가격 조정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 하락에 내가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버스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니까 선물 옵션에서는 풋 옵션을 사서 하락으로 배팅할 수 있고 선물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인버스라는 걸 살 수 있고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선물의 매도와 풋옵션 이 세 가지가 금융시장에서 숏 배팅을 할 수 있고 물론 대차매도 공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 증거금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식 선물 매도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식 선물을 한 달 단위로 움직여주는 상품이 있는데 내가 대형주를 공매도 때려서 무너지는 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식 선물 매도도 있네요.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품을 다 아시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께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버스, 하락, 레버리지, 상승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파동을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올라가다가 한번 눌릴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린다고 하면은 이 앞전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13,700원, 13,800원이라는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그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아마 가을 안쪽의 마지막 상승일 거예요. 그러면 가을 안쪽에 저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굉장히 혹독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저께 그저께부터 인버스를 조금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인버스가 단타를 좀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레버리지가 다시 내려올 때 시장이 망가지는 하락이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대충 시간은 9월 중순 정도 생각합니다. 9월 중순에서 뭐 하순 정도 요 안짝까지는 좀 변동성 조정장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닥이 다시 잡히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은 우리가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바닥이 잡혀서 9월 말까지 저희가 종목을 좀 매집할 겁니다. 어느 종목을 살 건지는 이따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시 10월 달 상승을 바라볼 생각이고 10월, 11월 이후부터는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인버스에다가 배팅을 해서 비중 50에서 70%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겨울을 바라보고. 자, 그러면 시황에 관한 얘기는 충분하게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인버스는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해 놓은 가격이 보이시죠? 2,815원. 제가 2,835원부터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한번 사고 단타 한번 치고 또 눌릴 때 2,900원대에서 또 사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생각은 한 3,100원 라인 정도. 3,100원에 3,200원 정도 바라보고 그러면 한 7%에서 한 12% 정도 그 정도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 있는 단타라서요. 여차하다가 만약에 장이 안 빠지고 올라가면 그냥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의 시황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보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여기 7,500원 밑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10,000원에 다 팔았다고 하나, 둘, 세 번째 못 넘겨서 다 팔았다. 건들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장대 연봉으로 오늘 벌써 거의 4% 빠졌네요. 3.99% 하락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황은 우리가 꼭 고점에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미국장은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미국장을 매수했을 때가 19,000원대 정도에 받아라. 19,000원, 19,500원 이 안쪽에서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내려올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 단타 한번 일부 절반 정도 팔고요. 사고 팔고 사고 그러면서 쭉 버텨서 절반쯤 팔아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눌린다면 바닥 매수할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2만 원 내외 정도만 와주면 또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장 빠지면은 2만 원 안쪽에서 그 아래쪽에서 받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글로벌 4차 산업 얘도 이제 슬슬 꺾여가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실 시기예요. 저는 차익 실현 마쳤습니다. 그다음 와이드모트 가치주라고 하는 건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군이죠. 이게 16,500원 밑에서 열심히 사셔라 했던 것이 벌써 19,550원입니다. 그러면은 20% 넘는 차익이 이미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70% 차익 실현한 상태고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9,000원 건들면 전량 익절합니다. 19,000원 건들지 않으면 유지하셔도 상관없고 19,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흐름을 보자. S&P도 마찬가지고요. 70% 차익 실현한 상태고 얘는 2만 원짜리 망가지면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올 때 싸게 살 기회 주겠죠? 네, 개인적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전 다 팔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슬슬 천천히 한 2, 3주에 걸쳐서 매집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예, 그래서 204, 450 이 종목이 여러분이 조금 관심 가지고 이제 환율로 인해서 미국이 왔다 갔다 할 때 대체 시장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 환율에 달러에 크게 영향 안 받는 것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시장을 좀 관심 좋겠고 우리가 인도는 다 팔았고 베트남도 이제 좀 슬슬 차익 실현하시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서 21,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21,240원 종가입니다. 베트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슬슬 기름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름값에 배팅에 단타를 하시고 싶다면은 지금 신한 WTI 원유 선물도 나쁘지 않은 접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 시황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서 종목들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섹터에 어떤 패턴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전에 주식시장 쉽게 보면 안 된다고 공부하고 오라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늘의 조정 좀 생각을 크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고도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와 레버리지 활용하는 법 그리고 다양한 차트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장중에
통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만 오픈되는 노란 톡방이니까요. 지금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여러분들 손실 없이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단톡방을 운영한 지가 20개월째인데요. 지금 운영하는 곳에 인원이 2,000명이 훨씬 넘어가요. 2,000 몇백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손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가 아니라 종목들로 손실을 드린 적은 없어요. 매집하는 과정에서 한번 무너져서 고생한 적은 2번 정도 있습니다. DBI텍이 좀 고생했다가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길게 봤을 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물려서 전전긍긍을 몇 달씩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작은 시황들이 여러분이 시장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종목을 사도 되는 자리인지 좀 멈추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꽤 잘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경제TV에 언제까지 출연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느 날이라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기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톡방에 글을 몇 개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매수를 하는 것은 매수 사인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한 번 들어갈 때 여러 종목을 들어가는 거죠. 몇 개 분산 포트를 드리는 거고 실제 매수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달 가야 한 2번에서 4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해서 끌고 가는 섹터입니다. 보통 여러분 종목 추천방들을 가시게 되면 종목을 수도 없이 추천합니다. 매일 종목이 나오고 일주일에 몇 개씩 나와서 그러면 나중에 보면 종목 가지수가 그분이 한 20, 30개, 한 달에 20, 30개씩, 4, 50개씩 막 종목이 돼요. 그럼 그들 중에 뭐가 막 튀어 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망가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올라가는 걸 가지고 홍보하면서 이만큼 내가 수익 내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계좌들은 망가지고 울고 있는데 다른 손해보는 종목에 대해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수익 나고 있다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전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모든 섹터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요. 중소형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스몰캡에 관심을 별로 못 갖는 이유는 선물 옵션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스몰캡의 작은 종목에서 수익이 엄청 커서 2배 난다, 3배 난다 이런 걸 여러분 노리시려면 그냥 저랑 선물 옵션 하세요. 선물 옵션은 하루에도 더블나요. 이따 차트 보시면 아마 놀라실 텐데 그래서 수익률을 크게 노리실 거면 선물 옵션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식과 ETF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ETF하고 대형주는 한 10%에서 20% 정도면 만족하는 수익이에요. 제가 하는 매매는. 애게 꼴랑 그거 가지고 얼마나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해갖고 집도 샀거든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예, 꽤 좋은 집을, 비싼 집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종잣돈을 내가 자금이 처음에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시드머니 가지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보통 1,000, 2,000, 3,000에서 보통 시작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 원 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자금이 불어났을 때 언제까지 단타 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해하실까요? 내 본업이 있거나 내 자영업을 하시는 분, 직장 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주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섹터가 어느 순환매를 가지고 언제쯤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그 패턴에 관한 공부와 산업 사이클에 관한 공부를 하세요. 다른 거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식의 그 종목을 여러분이 재무지표부터 제가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도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기업의 그런 가치 분석들은 돈 주고 사는 거에 많아요. 부작하는 것도 많고 신뢰하기가 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치가 없는 기업에 가치 투자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가치 투자는 우리가 손에 손잡고 장자방과 함께 또 여러분 주변의 멘토와 함께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함께 하는 그것이 함께 투게더 투자, 같이 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밸류에이션 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이 많이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견디기가 되게 힘들게 엄청나게 눌러가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금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순환매하면서 계속해서 굴려가는 돈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고, 저는 주식을 보유하는 시간보다 현금 보유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저는 70%가 현금 보유고요. 20% 정도 인버스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장기 보유 종목 그냥 갖고 있습니다. 종목 뭐냐면 KT예요. 네, KT. 1월 달에 제가 3,500원에 3,300원에 산다 그러는 거 그냥 배당 받으면서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익 꽤 많이 났거든요. 한 30% 정도 수익 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오면 조금 차익 실현하고 반복하면서 계속 몇 년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니까 종목은 공개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종목 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단톡방 들어와라. 저는 이런 밀당 같은 거 안 합니다. 사람 만날 때 그런 밀당할 성격이 못 되고요. 그냥 다 퍼드려요. 다만 본인 그런 만큼 담으시겠죠. 오케이? 자,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될 텐데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종목은 어떻게 찾느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라갔을 때 세게 간 놈이 우리 매수 기회 1순위입니다. 자, 보세요.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튀어 올라갈 때 되게 셌어요. 그리고 5월에 반등 나올 때도 앞전 고점을 살짝 넘어 있는 상승이고요. 툼에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굉장히 셌어요.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담는 것 중에 포트 비중을 제일 많이 담은 것이 2차 전지와 자동차였어요. 자, 왜 그랬냐면 앞에 떨어졌다가 올라간 이 파동에서 굉장히 강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차트에 세력이 있다. 예, 주가를 관리하는 형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누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하는지 남자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형님이라고 돈 많으면 형이죠. 그죠? 예, 돈 많으면 저는 저보다 어려도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올리시는 이 세력이 올리는 이 종목들을 보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힘이 세구나라는 걸 판단한 거고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한 달 기다렸어요. 한 달 기다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떨어지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 짧으면 2, 3주 정도, 길으면 3, 4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단톡방에 대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단톡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황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생방송 중에 핸드폰을 켜셔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카메라 기능 갖다가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대세요. 그러면은 제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설명 듣다가 놓치면 못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종목을 언제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공유하려면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전화번호 모르고 저도 여러분 전화번호 몰라요. 그리고 장중에 제가 매매하고 방송하고 강의하기 바쁜데 여러분께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톡방에다가 중요한 시황들은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서 아마 공유가 되고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선물 지수에 관한 걸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아침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방향성을 제가 매일매일 제시해요. 그러다가 종목이 좋은 게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드리고 마땅치 않으면 별 얘기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보유 종목들이 많을 때는 그것들 잘 관리하면서 분할 정산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자 이런 말씀 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공부 자료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살필게요. 그래서 얘는 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오케이? 떨어질 때 우리가 1순위로 담을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이나 전기차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영 안 떨어지네요. 예,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8월 말 9월 초 정도까지 얘가 떨어져 주면 8월 말에서 9월 초쯤 담을까 생각인데 좀 내려올 때까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단 자동차가 먼저 떨어졌죠. 기억하시죠? 마찬가지 6월 말 7월 초에 제가 여러분께 섹타에서 1순위, 2순위를 담았던 게 자동차와 2차 전지 두 개였어요. 자, 얘 17,000원 밑에서는 발견세일이라고 열심히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19,000원 이상에서는 다 팔자. 여기서 다 팔고 나서 더 올라가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니까 되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빠졌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동차 다 판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여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장 올라오고 여기 놀고 있으니까 아마 조롱하듯이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새끼가 저 팔라더니 더 가네. 에이씨 팔라 그래가지고 더 가네.
꽁시렁거리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딱 걸리셨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통을 전체를 다 먹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약간 좀 꼬리를 주자는 얘기예요. 까치밥은 남겨두자. 나중에 우리 물량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사서 올라갔는데 이 꼭지에 다 판다고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물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쪽부터 팔아 먹으면 들어와서 뭐 단타라도 조금 치다가 물렸다 올라올 때 빠져라도 나오다가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좀 여유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제 방에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인당 1, 2천만 원씩만 사셔도 2,00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말 한마디에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손실이 더 안 나는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떨어지고 나서 자동차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조정 나올 때 우리가 1순위, 2순위를 뭘로 잡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냐면 2차 전지 ETF 요놈하고요. 자동차 ETF예요. 먼저 내려오는 건 자동차가 먼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탁에서는 아마 자동차가 먼저일 것 같고요.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제일 힘이 없죠. 가장 힘이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원래 9월 말 10월 초부터 사가지고 겨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떨어지면 조금 더 살려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 미디어 컨텐츠도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6,000원 초반까지만 내려오면은 더 담을 생각이에요. 겨울 바라보고 조정장에 쟤는 주로 가거든요. 겨울장은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섹터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외쳤던 보험주잖아요. 보험주. 얘는 6,500원 안 깨지면 그냥 쭉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6,500원, 600원대 오면은 슬슬 좀 담아가시면서 좀 길게 보셔서 얘는 가을 정도 바라보시면 연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7,200원에서 7,4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어쩌면 올 가을 겨울에 가장 안전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종목 코드 혹시 모르시는지 알려드릴게요. 140770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갈수록 늘 장들이 안 좋은데요. 보험하고 은행주가 제일 괜찮아요. 연말에는 거의 전통적으로. 그래서 왜 하반기에 좋냐면 쟤네들은 계속 현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똘똘한 거 마땅치 않을 때 제일 제가 똘똘한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제가 나눠볼게요. 지금 31분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네요. 자, 종목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건데 왜 상승하는 종목을 살아있는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얘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움직이냐면 올라올 때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렴하다가 밑으로 빠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를 보시 추세 깨진 게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앞전 여기 저항이 됐던 요 가격대가 지지선이 돼야 돼요. 보통 살아있는 놈이면. 그럼 박스권에 갔다가 눌릴 때 여기서 지키고 올라가야 이게 상승인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쳐다보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질 때 저는 제일 사고 싶은 게 사실은 현대 위아 그리고 만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품주로서 굉장히 괜찮고요.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 잘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들 중에 전기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타이어 소모량이 더 많아요. 타이어가 더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 다 필요 없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좀 관심 종목에 추가하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걸 좀 사자라고 아마 이야기 드릴 거예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차익 실현 끝난 상태에서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거든요. 장이 조정받지 않은 이런 종목은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상승하면서 엄청 세게 왔던 종목이 현대 미포조선인데요. 얘를 왜 샀냐면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3일 사고요. 제가 이날 7월 15일인 걸로 기억하네요. 7월 15일 날 금요일 날에 팍스TV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3일 동안 미포조선을 8만 원 밑에서 산다. 7만 8천 원, 9천 원에.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저는 기대하는 종목이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았다. 근데 얘가 지금 40% 수익이 났어요. 이 조정장에. 여러분, 반도체가 40% 수익 났나요?
자동차가 40% 수익 났나요? 아니에요. 이 미포조선이 40%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섹터를 한번 여러분 살피시는 노하우를 좀 기다려 보실까요? 오늘 시간 조금 있으니까 제가 한 2, 3분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을 통해서 이 시장의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 종목에. 얘가 떨어질 때 하나, 그리고 반등하는 척 했다가 둘, 그리고 나서 셋, 그리고 반등.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자, 시세가 날 때 얘가 못 나게 되면 다시 주저앉을 때 어디까지 가는 섹터가 있냐, 특성이 있냐면 거의 바닥을 만드는 형상이 있어요. 쌍바닥을. 이 종목의 특징이 이렇구나. 자, 얘는 2015년도라고요. 그리고 얘는 2020년이에요. 5년 걸려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런 큰 종목들은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 시세를 주기 시작하는데, 자, 하나 갔다가 눌리고, 둘 갔다가 눌리고, 지금 셋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엘리어트 파동의 3파예요. 이번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이에요. 이해되셔요? 이번에 올라갈 때 팔아먹고 나면은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전 상승 한번 보실래요? 자, 얘 보시면, 종목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얘가 2003년도, 2004년도에 바닥을 열심히 기면서 매집 기간을 2, 3년 갖고 나서 서서히 뜹니다. 자, 이게 가격을 한번 살피시게 되면 얘가 얼마에 움직였냐면 2,700원, 2,800원, 3,000원대에서 매집이 됐던 게 서서히 떠서 얼마까지 가냐면 38,000원까지 가요. 그러면 서서히 떴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적게 보일 뿐이지 얘가 3,000원대에서 움직였던 게 38,000원이면 12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1200% 12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앞에서 여기서 버틴 분들은 어떨까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고 국할 일이죠. 그죠? 왜요? 예,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몇 년입니까? 2004년, 2005년까지 한 6, 7년, 7, 8년의 아주 인구의 세월을 버틴다고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이 선박 조선 업종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슬슬 뜨면서 약 12배가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려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버려. 얼마 안 밀린 것 같지만 얘가 38,000원 고점에서부터 얼마까지 밀리냐면 28,000원이에요. 그러면 고점인 줄 알고 갔는데 30% 마이너스 나면 대부분 다 손절쳐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쭉 치고 와서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대부터 올라온 종목이 20만 원이면 거의 100배라고요. 그렇죠? 90배, 100배의 시세가 났어요. 그러면 얘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로부터 몇 년간 훅 갔다가 올리긴 하죠. 이렇게. 또 훅 갔다 올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기 전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게 어쩌면 미포조선의 마지막 시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자, 얘가 2007년이죠. 그리고 얘가 바닥을 찍은 게 2008년 말. 1년 반 동안 떨어지고 나니까 반등을 시도하지만 진짜냐? 아니요. 또 빠져요. 그러면 항상 얘는 종목이 어때요? 가다가 죽일 때 거의 직전저점 때까지 완벽하게 죽여놓고 가는 섹터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내려올 때 이 저점대가 얼마냐면 38,000원대. 기억나요? 자, 이 38,000원 뭐 같아요? 아까 올라올 때 고점이었던 요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격이 이 저점이라고요. 오케이. 차트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얘가 12만 원대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얘도 한 3배 정도 시세가 난 거죠. 4만 원 잡고 12만 원이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아, 얘는 한번 시세 날 때 1년 반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시세 나고 나면 또 주저앉으면서 몇 년을 가는구나. 보시면 그로부터 계속 주저앉았죠.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그쵸? 그리고 얘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 바닥부터 올라올 때 이만큼의 숙성 기간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그럼 카운팅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시세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게 대충 눈에 들어오실까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2만 원 언저리까지 오면 시세가 얼추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70%는 팔아먹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10만 원 깨지면 입절관리 전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주봉을 얘기하고 월봉을 얘기하고 일봉을 얘기할 때 막 더 갈 것 같고 하다고 자꾸 추격하지 마세요. 꼭 보면은 들고 있으라고 얘기할 때는 싸다고 사자고 할 때 이때 78,000원, 79,000원 살 때는 안 사. 날라가면은 사도 되나요? 날라가면은 사도 되나요? 팔아먹자면 사면 안 될까요? 왜 안 눌리나요?
맛있고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청개구리 반찬은 여러분 함부로 먹으면 탈나요. 아시겠죠? 익힌 반찬 드시고요. 청개구리 반찬 드시지 마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 종목 얘기는 요 정도 하시면 제가 패턴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예, 잠시 잘하는 말씀 듣고 우리 또 선물 옵션 공부합시다. 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섹터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전략 알아봤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은 안전하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주식과 ETF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서서 보셨다시피 자동차나 2차 전지 종목처럼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또 조정도 크게 받았었던 종목 위주로 매수하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전략들을 세워보면서 오랫동안 끌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또 좋은 종목인지 선별해 주시는 법도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방법들 노란톡방 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겠죠. 시장 상황과 함께 섹터 ETF 그리고 종목들의 타이밍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생방송 중에 공개가 되는 이 노란톡방인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누르시고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저녁 이 시간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이번 시간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이쪽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챙기려면 이 내용도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옵션 매매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나와주세요. 예,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선물 옵션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무지함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 안전하다고 하지만 부동산도 사기당하고 잘못해서 망하는 분도 계시고요. 월급 받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직장 들어가서 복사하지 않습니까? 막내 때. 근데 복사기 고치는 방법과 복사하는 방법 배우는 것도 처음엔 어려워요. 그죠? 커피 타려고 해도 요새는 커피 안 타죠. 그죠? 예, 저희 때는 그런 거 타고 막 그랬는데 막내는 당연히 타는 걸로 알고 탔었는데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좀 알 수 있다면 위험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선물 옵션 개념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검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13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진검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 제가 검도를 배울 때 저희 사범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스승님이 칼을 겁내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진검은요, 이렇게 집에 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칼을 이렇게 꺼내는 걸 발도라고 얘기하고, 집어 넣는 걸 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칼을, 이렇게 붙들고, 칼 집에서 허리춤에 차고서 이렇게 집어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칼을 뺄 때 잘못하면 내 손이 베어요. 그리고 내가 칼을 집어 넣을 때도, 이렇게 해서, 칼집에 이렇게 해서 집어 넣을 때도, 여기 잘못하면 베거든요. 그래서 항상 겁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손 베일까봐 칼집을 잡고 이렇게 미리 봅니다. 베일까봐. 그죠? 그러면은 자세가 안 나오고 폼 안 나오게 그걸 쳐다보냐고 감각으로 하라고. 근데 많이 베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칼이 굉장히 날카로운 진검을 가지고 베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련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칼을 다루는 것은 너희들인데 왜 너희들이 칼을 두려워하느냐? 칼을 잘 핸들링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기술 부족이고 훈련 부족이니까 그것은 너희가 극복할 문제이지 칼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칼이 너한테 가서 덤비진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지금 와서 제가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주식으로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면서 제가 느끼는 건 선물 옵션이 위험한 게 아니라 선물 옵션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다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칼을 가지고 내가 훈련을 할 때 베이지 않을 실력을 쌓는데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칼을 다뤘다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칼 가지고 서두르니까 뭐 하냐면 자기 몸을 베이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잃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얘기를 좀 길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얘기들이 중요한 거라서 주식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3주 동안 주식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만 좀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선물 옵션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리고 온라인 강의도 좀 준비할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지수가 빠지고 오르는 것을 주식은 올라가는 것만 수익을 해요.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도 기준가라는 걸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올라갔느냐를 선택해요. 그래서 얘도 주식이랑 똑같아서 올라가는 쪽 방향을 매수 진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라간 것이 1차 목표에 도달하면 매수분을 청산하거든요. 용어를 매수 청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1차 상승 목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기준가가 깨지게 되면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방 진입을 우리가 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방 진입을. 그리고 상방 진입을 우리가 매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매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그제 제가 인버스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지금 뭐 들고 있을까요? 선물 매도 들고 있어요. 오케이? 이해하실까요? 왜? 선물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의 이득을 냈잖아요.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오늘 밤에 미국장 떨어질 때 겁날걸요? 미국 선물, 지금 국내 야간 선물 떨어지고 있는데 겁난다고. 왜? 나 손실 나니까. 저는 겁이 안 나고 즐겁게 웃으면서 되게 여유있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선물과 선물 매도가 있고 또한 옵션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보실게요. 상승 방향은 그래서 선물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콜옵션을 사면 되고 하락할 때는 선물 매도하는 것과 풋옵션을 사시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가까운 걸 가지고 왔어요. 어저께 걸 한번 볼게요. 어저께 장이 오르고 내리고 오전에는 확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저희 교육생분들의 수익이에요. 보시면 거래 시간이 오전 9시 58분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저랑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1년간 제 말씀을 안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오전에만 해서 한 시간에서 한 9시에서 10시, 길어야 10시 반을 넘기지 마셔라 매매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한 1년간을 꼭 오후까지 하다 보니까 이익금 다투하고 원금도 까먹고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한 1년쯤 잔소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거래 시간이 거의 오전에 끝나요. 그래서 지금 매매 자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보통 3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로 따지면 한 6천에서 8천 정도 버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소득이죠. 그 정도면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천만 원 가지고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한 수익률이고요. 자, 또 한 분을 제가 사례를 들면 어저께 저희 교육생분 중에 이분도 지금 보통 1,000만 원 나누면은 한 1,500, 2,000만 원까지가 맥스 운영자금이에요. 2,000을 안 넘기거든요. 자, 수익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당일 손익으로 3,100만 원을 어저께 버셨고요. 그리고 현재 플러스 알파로 들고 있는 것이 4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3,500, 3,600만 원이라는 돈 2,000만 원 가지고 벌 수 있다면 내 원금의 2배 반 정도를 버는 거잖아요. 굉장한 수익 아닐까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저께 보시면 장이 오전에는 하락했어요. 그리고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하방 수익을 내고 오후에는 상방 수익을 내서 방향을 양쪽을 다 잡았어요. 자, 이렇게요. 되실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10일 날도 보시면 같은 분이 또 어땠냐면 1,5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투자 금액은 1,500이에요. 2배 정도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분은 78%, 37% 이렇게 수익을 내요. 마찬가지로 잠깐 사이 오전 중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이렇게 매매할 수 있고 선물 옵션을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스튜디오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네,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이 2021년 1월부터 지금 20개월째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고 계시거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참여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